안녕하세요. 디자이너와 PM을 위한 문제 해결력 실전 강의를 맡게 된 강영화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11년 차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 때 프로젝트로 소개해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개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도도포인트 앱을 리뉴얼한 프로젝트인데요. 한 4년 정도 대대적인 리뉴얼이 없었을 때 서비스 리뉴얼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 회사는 디자인 회사도 아니고 폰트 회사도 아니었는데 스포카 한산스라는 오픈 폰트 라이선스를 고쳐서 처음으로 이제 내보낸 경험이 있어서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에서 최초로 이런 일들을 해봐서 뭔가 그 업계 전반에 반향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15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 회사로는 제가 운세 서비스 헬로우봇을 만드는 띵스플로우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굿즈 사업 총괄을 했었어요. 너무 이게 재밌었던 게 2,500명 정도 그리고 1억 1,800 정도 되는 금액이 펀딩이 되면서 아 이렇게 굿즈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인지하게 됐던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토스로 이직을 해서 토스에서 4년간 일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인터널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개했던 자료인데요. 되게 재밌었던 게 권한 관리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를 녹화를 엄청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토스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토스 프로덕트 디자이너 툴즈라는 직무로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한 20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의 직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노션이나 슬랙이나 이런 내부 외부 툴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용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업무 자동화나 효율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 작업들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쯤 이걸 세보니까 400명 정도의 토스 직원 앞에서 20번 정도의 강연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죠. 그리고 저는 유난하게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토스에서 나온 책을 약간 패러디해서 유난하게 퇴사도 하고 퇴사 파티도 하고 난리를 피우면서 나왔어요. 제가 이왕 퇴사할 거 멋있게 하자. 앞으로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해서 이 송은이 님이 결혼식에서 이상한 옷 입고 사진 찍은 것처럼 저도 퇴사 파티하고 이렇게 퇴사 파티 했던 것들이나 이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유난하게 정리해서 공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정보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와이노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나누면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까? 나에 대해서 잘 알릴까? 나의 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까? 우리 직무가 더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유하는 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종류의 강연도 참여합니다. 이제 듣동라에서 했던 챗 GPT 똑똑하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올인원 레이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챗 GPT 잘 쓰는 사람으로서 한 명으로 나와서 대담 같은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혹은 여성 그룹에 가서 이제 스타트업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 이런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칭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작년 8월,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약 100명이나 만났고 약 100회 정도의 코칭을 진행했어요. 원온원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룹으로 할 때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제 스스로 되게 단단해지는데 코칭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비슷한 결로 토스 스터디 클럽도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리더로서 참여를 해서 당당한 디자인을 위한 9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디자이너들이 성장하게 도와줄까? 소프트 스킬이나 설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결로 또 토스에 처음 입사한 디자이너를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했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찰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화하고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치이자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UX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실무자분들은 너무너무 바쁘셔서 강의를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무자 중에 탁월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좋은 교육자일지는 또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교육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나름의 주관이 있어요.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강의를 하면 평균 학습 정착률이 5%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 5%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90%까지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적어도 그룹 디스커션 정도를 해야 평균 학습 정착률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남지 않는 강의를 하는 것은 저도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고 싶고,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용주의 사고와 학습이라는 책에 있는 앤디 헌트라는 저자의 글을 가져왔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교육 환경도 탐험과 발명과 그리고 적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드릴 거고요. VOD이지만 질문을 많이 드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만들려고 해요. 탐험과 발명과 적용을 자유롭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학습은 교사의 책임이지만 학습자의 능력이라고도 해요. 결국엔 학습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교사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은 배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또 가져왔어요. 교사가 억지로 배우게 만들 순 없다. 학습은 학습자가 하는 것이며 교사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되게 여기에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실패는 발견으로 가는 입구다 라는 제임스 조이스의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혼란함을 느끼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많은 실패와 또 도전을 해보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문제 해결 능력을 전달하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수업이 어쨌든 잊을 수 없는 특이한 수업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VOD로 만났지만 우리가 이 수업 동안의 연결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의견과 DM과 각종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제가 왜 다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력이란 채용 공고 보시면 포트폴리오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보신 과정을 담아달라라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담아달라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회사는 아예 직무가 없고 프로블럼 솔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사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얼마나 문제 해결력이 중요해지면 이렇게 프로블럼 솔버라는 직무까지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야말로 약간 프로블럼 솔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왔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도와왔어요. 그래서 제 뇌를 좀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걸 이제 잘 뜯어먹으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암묵지, 프로덕트 문제 해결, 그리고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 유저 리서치, 팀 빌딩이나 운영, 프로젝트 매니징, 뭐 토스의 PO 세션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AARRR, 메타인지나 구조와 데이터 드리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 11년 동안에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학습하는 걸 또 되게 재밌어해서 다양한 종류의
인풋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 기획하는 프로세스예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내 개인이 그리고 팀이 그리고 서비스 기획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메타인지와 구조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메타인지와 구조화는 갑자기 왜 나왔냐?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하는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문제 해결을 할 때 구조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실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기획 단계에서 문제 해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나의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갈지 다른 사람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프로덕트 스테이지별, 기능별, 도메인별, 유저 전이별 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획하는 프로세스에서 시작해서 프로덕트 전체 그리고 산업 전체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도 한번 재밌게 다뤄보려고 해요.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드리븐 UX. 우리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되게 라이트하게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리서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저를 만나야 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유저 리서치인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보너스 세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실지 몰라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골라주시면 제가 2024년 상반기 동안 최소 하나의 보너스 세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다양한 자료의 강의 자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리스트를 보고 그걸 보고 읽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셀프로 점검해보는 문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한 문서, 그리고 어떤 거는 만화도 그려봤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최대한 딜리버리하기 쉬운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업무를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이 실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없어요. 비주얼 디자인이나 UX 역량 전반적인 것은 다루지 않아요. SI나 대기업,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방법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와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 상담소. 고민에 대해서 Q&A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남겨놓으신, 저한테 알려주신 고민들을 이렇게 말로 풀어드리고 혹은 그 시간에 강의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최소 12개 이상의 공감되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같은 것들을 제가 말로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프 코칭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제가 코치로 계속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질문 리스트가 되게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코칭할 때 하는 질문과 강의의 내용을 약간 섞어서 셀프 코칭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꼭 해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말한 걸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질문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프 코칭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령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스탯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그려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지에 대한 자료들 혹은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자료 리스트로 노션 페이지를 드릴 테니까 요거만 보시고 계속 실행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문서를 하나 파서 드릴 테니까 요거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실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실무에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아시려면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거 혹은 모의 사례 같은 느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문제 해결 실제 사례라는 꼭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거. AARRR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에서 AARRR 각각의 소개하는 사례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사이트들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실제 사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셀프 코칭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답변을 해본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방식 혹은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법, 내 문제 해결 프로세스, 나의 회사에 어떤 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등등을 체크리스트로 잘 정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한번 답을 내려보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들을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고마워서 코칭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안내는 수강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 대한 안내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